오늘은 제가 원예식물을 이용한 상품 제작을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현재 한남플라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화원협회 대전지회 교육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를 요즘 관심사에 대해서 제가 원예식물이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식물 중에서는 반려식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좀 시장 조사도 해보고 꽃 자재점도 들려보고 꽃집 하시는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하니까 요즘에 인테리어 트렌드가 대부분의 하얀 벽면이라든지 하얀 이제 커튼이라든지 이렇게 거의 인테리어가 하얗게 이제 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반려식물이 그 인테리어 안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인테리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도 보시면 수경식물을 이용해서 주방에 인테리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주방 한쪽 끝에다가 또 인테리어처럼 수경식물을 이용해서 DP를 해놓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커튼 거실 있죠. 거실 부분에 이렇게 식물을 놓게 되니까 정말 전체적으로 만약에 거실이 하얀했다면 이 식물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사람에게는 공기정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반려식물 하면 의미는 다 아시나요? 혹시? 반려식물은 이제 반려동물과 같은 의미예요. 반려동물은 저희가 계속 케어를 하고 키워주고 먹을 걸 주고 교감을 하죠. 그것처럼 반려식물도 반려동물처럼 우리가 이제 물도 주고 그리고 햇빛도 보여주고 이렇게 키우면서 교감도 하고, 그리고 그 식물을 보면서 정서적 안정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제 반려식물을 키우게 되면 또 하나가 공기정화, 우리 몸에도 건강에도 좋고, 또 그리고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본 것처럼 인테리어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식물들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반려식물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려식물에서는 또 어떠한 식물들이 인기가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반려식물 하면 무늬식물들 아시죠? 지금 다들 화원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아실 텐데요. 기존에 초록색 식물이나 꽃피는 식물이 좀 잘 나갔다면 요즘에는 무늬식물, 이렇게 무늬가 특이하고 그리고 색깔이 특이하고 이런 식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꽃시장에도 보면 많은 식물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꽃시장에 대부분에 나와 있는 식물들인데요. 오늘 실습 재료에도 버킹콩고라든지 환희호야라든지 특이한 무늬가 아마 갔을 거예요. 제대로 이제 잘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분은 이게 화기다 보니까 깨진 분도 계신데 오늘 실습을 통해서 이 무늬종으로 또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건 칼라디움 종류예요. 칼라디움 종류에도 이름이 정말 무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칼라디움 자체가 무늬가 굉장히 특이하고 예쁘고 또 그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식물들을, 특이 식물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물들을 이용을 해서 오늘 데모 상품을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수경식물, 여름 하면 샵에서 모든 대부분의 여름 하면 수경식물이 굉장히 처음에 떠오르죠. 저희 샵 같은 경우도 수경식물을 많이 사람들이 찾게 되고 또 수경을 할 수 있는 식물들을 찾게 되는데, 무늬 종류 식물들도 수경이 다 모든 식물들이 거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늬종으로 수경을 할 수 있는 식물이랑 또 한 가지는 플랜테리어인데요. 말하자면 플랜테리어도 식물과 또한 인테리어를 같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칭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샵에서 제가 직접 엘리베이터 공간이나 현관 공간에 디스플레이 했던 이거 상품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경을 할 때 플랜테리어 박스가 굉장히 깊고 크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조금 굉장히 낮죠.
낮으면 식물이 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화분, 토기분을 이용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습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토분을 이용해서 각각의 식물들을 심어준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 자체도 저희가 이제 샵에서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제작을 한 거고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이게 프렌트 박스를 직접 제작을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토분을 이용해서 각각의 식물을 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조경을 하면 식물이 하나가 잘 예쁘게 해놨을 때 식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다 파내서 다시 작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수명이 긴 거, 그리고 잘 죽지 않는 거, 그죠? 관엽식물 위주로 식물을 심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꽃도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생화도 놓을 수 있고요. 유리병을 통해서 생화를 놓을 수 있고, 그래서 예쁘게 같이 조경을 해서 꾸밀 수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엘리베이터 공간이고 여기는 로비 공간인데 지금 이 공간은 저희가 제작을 해주고 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쪽 왼쪽 공간은 지금 저희가 계속 2016년도에 제작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은 계절별로 저희가 꽃을 바꿔주고 있어요. 왜냐면 사무실 공간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식물들이 분갈이 하고 얘를 식물을 바꿔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꽃을 바꿔드릴 수가 없잖아요. 한번 제작을 하면.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는 각각의 토분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봄 되면 히아신스 있죠. 히아신스가 그 화분으로도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히아신스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생화로도. 그러면 걔를 유리병에 담아서 이 안에 같이 DP를 해서 플랜테리어를 많은 이제 그 직원들이 감상을 할 수 있어서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도 현재도 계속 유지 관리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거는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자, 지금 왼쪽 위에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경을 하는 거죠. 여기도 이 공간도 저희가 사무실 공간에 조경을 해드린 공간인데 이렇게 공간에 초록색 잎으로만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죠. 왜냐면 얘가 식물이 하나가 죽게 되면 얘를 작업을 다 흙을 파서 다시 다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의 여기도 보면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잘 죽지 않는 관엽식물들로만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밑에 하단을 보시면 밑에 하단에는 요즘에 이제 기업체라든지 사무실 공간에는 이렇게 조경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조경을 원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 사무실 공간 안에 이런 다 공간을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식물들을 DP를 해달라고 의뢰가 와요.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 샵에 이제 의뢰가 온 공간인데 그 공간의 이름은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책장부터 그리고 뭐 이제 탕비실이라든지 휴게실 공간이라든지 여러 공간을 다 전체적으로 저희 샵에 의뢰를 해서 인테리어를 효과가 얻을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해달라고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화초만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어울리게끔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한 데모 또한 이런 공간 안에 DP를 할 수 있는 상품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습 상품인데요. 실습 상품이 토기분이 들어가서 다 도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재료 잘 도착하셨나요? 택배를 정말 최대한 저희가 안 깨지게 잘 싸서 보내드렸는데도 조금 택배사에서 이제 심하게 좀 다루다 보니까 깨지게 됐는데요. 이따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습할 상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간단한 설명은 끝났고요. 첫 번째 데모으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들 이 꽃 재료는 아시죠? 꽃 자재점에 가면 다 이렇게 캔버스가 요즘에는 꽃 자재점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같은 샵에서도 이 캔버스를 이용해서
드라이 플라워라든지 프리저보드 상품을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스 상품. 우리가 스칸디아 모스라고 해서 이끼 있죠. 이끼를 이용해서 이 액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이 곳에다가 수경식물을 이용해서 액자 상품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와이어 꼬여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지금 시험관을 고정할 공간인데 이 시험관을 고정을 해야 되면 이 와이어로 고정을 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 와이어를 우리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와이어고요. 금색깔이에요. 금색인데 이 와이어를 약간 드릴로 한 번만 꼬으시면 드릴 여러 번 꼬으면 얘가 강선이 돼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근데 이 재료 아시죠? 알루미늄 재료. 이 재료를 드릴에 돌리면 이렇게 강선이 돼서 이 맨 밑에 부분 있죠? 맨 밑에 부분은 이 화기가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이 밑에 부분만 둥글게 얘를 말아주시면 돼요. 우리 샵에 보면 이렇게 롱로즈가 다 있을 거예요. 이 롱로즈를 이용을 해서 밑에만 이렇게 빠지지 않게 롱로즈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지금 유리 시험관 있죠. 시험관은 꽃자재점에 가면 다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얘를 그냥 시험관에 대고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그 대신 감아줄 때는 조금 꽉 맞게 감아주셔야지 화기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맨 밑에 부분, 아까 롱로즈로 감았던 부분은 밑으로 내려서 여기 화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요 밑에를 막아주시면 돼요. 처음 부분만 롱로즈로 감은 부분, 그리고 얘는 몇 바퀴를 돌려서 지금 이 캔버스다 보니까 구멍이 잘 뚫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놔서 얘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관통해서 나와서 이렇게 와이어가 꼬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 아시겠죠?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식물도 칼란디바 종류인데요. 굉장히 식물 무늬가 굉장히 예쁘죠? 시험관이 이 액자에다가는 큰 시험관을 달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유리병을 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꽃자재점에 나와 있는 최대한 제일 큰 시험관을 이용을 했고요. 이 시험관을 아까 꼬은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약간 이제 캔버스 위에 이 식물 자체가 그림같이 예전에는 저희가 조화로만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생화로도 수경식물로 얼마든지도 이렇게 DP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조금 밋밋하죠. 우리가 캔버스를 이용할 때는 대부분의 캘리그라피를 많이 쓰는데요. 저희 같은 샵에서는 캘리그라피를 많이 쓰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문구를 많이 적어서 드라이 플라워나 이런 거를 조화도 마찬가지고 프리저보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고요. 모든 꽃집 사장님들이 캘리그라피를 많이들 배워보셨을 거예요. 맞죠? 저도 이제 배우다가 열심히 배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쓴 것보다는 제 동생이 이제 직접 쓴 건데요. 동생한테 열심히 이제 캘리그라피를 더 가르쳐서 이제 지금은 정말 캘리그라피 선생님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쓰는데 이런 문구를 샵에서 쓸 수가 있으면 고객들이 원하는 문구대로 아니면 개업집이면 개업집 그리고 아니면 생일이면 생일 뭐 이런 문구들을 마음대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액세서리로 집게 있죠. 이 집게도 다 꽃 자재점에 가시면 다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구 하나만 이렇게 달아도 이렇게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원하는 문구대로 개업이면 개업집, 뭐 이렇게 생일이면 생일, 그리고 결혼 축하면 결혼 축하 이런 의미대로 다 문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캠퍼스에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캠퍼스에 직접 쓰지 않으니까 문구를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고객들이 어떤 고객은 이 문구를 저희가 이 문구만도 써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구입을 해서 여기를 그때그때 상황마다 바꿔주신다고 하는 고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했다가 다시 이런 문구를 바꿔줄 수 있는
이렇게 상품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품인데요. 두 번째로 여기 지금 커다란 거 보이시죠? 이 캔버스가 굉장히 크죠. 이거는 이제 문구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캔버스도 그닥 비싸지 않는 가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데몬이다 보니까 조금 크게 이렇게 상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큰 조금 캔버스를 구입을 했고요. 여기 밑에 같은 경우는 다 아시죠? 다 한 번씩은 써보셨을 건데 스칸디아 모스거든요. 모스를 이용해서 밑에 조금 캔버스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모스를 이용해서 약간 숲처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직접 캔버스 안에다가 글씨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적어서 여기도 이렇게 수경식물을 이용했는데요. 이 화기 같은 경우도 제가 꽃 자재점에서 구입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캠퍼스 같은 경우는 좀 크면서 좋은 게 뒤에 보시면 다른 캠퍼스는 여기 이 나무가 없는데요. 이 캠퍼스는 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나무가 있어요. 이 부분에 지금 나사만 2개 박았어요. 이렇게 얘를 걸기 위해서 나사를 걸었더니 굉장히 튼튼하겠죠. 수경식물 무거운 거를 놔도 얘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튼튼하게 나사를 박아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식물도 무늬종으로 칼란디바 식물이에요. 얘랑 같은 종류인데 무늬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칼란디바 종류들이 무늬마다 이름이 또 있기는 한데 제가 그것까지 다 외우지는 못했고요. 자,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수경식물을 또 하나를 얘는 스킨답소스, 엔조이 스킨답소스라고 해서 무늬종이죠. 이런 무늬를 같이 이용을 해서 얘도 작은 것도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상품들을 벽면이라든지 우리가 요즘에 인테리어가 대부분 하얀 벽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런 벽면 장식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경식물은 굉장히 키우기가 쉽죠. 그리고 얘는 화기가 빠져요.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기가 빠지는 이런 프레임이에요. 꽃자점에서 구입을 한 거니까 다 구입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얘를 수경식물을 따로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직접 물을 주셔도 되고 꺼내서 물을 직접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수경식물을 이용한 상품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이런 거 많이 보셨나요? 나무 많이 보셨죠? 나무 작은 도마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도마가 굉장히 길어서 꽃하고 어울려서 이거를 많이 구입을 해서 잘 사용을 하는데요. 그냥 맨 사용을 하는 것보다 여기를 지금 낙하를 칠하면 굉장히 색깔들이 잘 입혀지거든요, 나무가. 그리고 낙하 중에서도 조금 좋은 거를 쓰면 되게 곱게 이렇게 입혀져요. 지금은 금색을 제가 오늘은 조금 금색 위주로 상품을 하다 보니까 금색을 칠했고, 여기는 나뭇잎은 뭐 그림은 그려쳐도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실크 스크린 뭐 할 일이 있어서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나무를 직접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3,000원? 뭐 이 정도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색깔을 입히면 다시 한번 또 상품이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 나무 같은 경우는 나사 박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우리가 손으로 박으면 돼요. 그 드라이버로 해서 손으로 직접 박으면 돼요. 드릴이 없어도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또한 이렇게 아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게 느낌이 더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얘는 행잉 플랜트로 해놓으시면 좋아요. 여기에 이 나무 자체에 우리가 도마에 보면 이렇게 걸을 수 있게 구멍이 아예 뚫려 있죠. 그러한 식물들을 이렇게 행잉 플랜트로 아까 캔버스에 이용한 이렇게 상품을 여기에도 이렇게 접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도 수경식물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경식물 많이 심어 보시죠. 수경식물을 키울 때 이 와이어 혹시 뜨개질 하는 방법 다들 아시나요?
많은 선생님들이 또 소개도 했고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서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그냥 와이어를 칭칭 감는 것보다 이렇게 뜨개질 형식으로 해서 넣으면 이게 공간감이 더 깊게 생겨요.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와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접기 위해서 제가 좀 가는 와이어를 선택을 했고요. 알루미늄 와이어 꽂아점에 가시면 다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알루미늄 와이어가 녹이 슬지 않죠. 그래서 물속에 넣어도 녹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와이어는. 이렇게 긴 와이어를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를 꼬우시면 돼요. 이 원을 만드시고요. 이 원으로 계속 우리 뜨개질 하듯이 손가락으로 얘를 잡아 빼시면 돼요. 예쁘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를 원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어가면서. 자, 여기로 또 우리 뜨개질 하시는 방법 똑같아요. 원을 계속 동글동글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둥글게 내가 만약에 여기 지금 입구가 많이 작기 때문에 크게 안 만들어도 되고요. 얘는 만드는 거에 따라서 겹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또 볼이 커지거든요. 지금은 몇 번만 제가 해볼게요. 여기 끝과 끝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하고 같이 그냥 연결을 해주시고 볼을 이렇게 볼륨이 생기면 그냥 뭉쳐주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칭칭칭 감다 보면 굉장히 와이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뜨개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뜨개질만 해도 이렇게 작은 볼이 생겨요. 이렇게 볼 모양이. 얘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 이 수경식물을 고정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높이 수경식물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와이어를 집어넣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맥반석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로 접어서 지금 다 접어놨고, 얘는 은색깔로 접었고요. 얘는 금색깔로. 그래서 수경식물 저희가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오늘 좀 칼란디바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칼란디바가 한 뿌리에 굉장히 큰 칼란디바거든요. 이 칼란디바를 여러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뿌리를 집어넣어도 좋고요. 왜냐면 고정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높이만 조절할 때는 그냥 위에다가 살짝 올려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리고 높이랑 위치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됐죠? 두 번째는 얘도 칼란디바인데요. 자, 식물들은 여러 가지로 다 응용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무늬종으로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와이어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사이 공간에 뿌리를 집어넣어 주시면 뿌리가 더 고정력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이 아이비 아시죠? 아이비가 이렇게 잘 늘어지게 이쁘게 크면 수경식물로도 인테리어 효과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비 같은 경우는 고정하기 위해서 얘가 입구가 작기 때문에 그냥 조금 두꺼운 와이어로 이렇게 칭칭 감았어요. 애벌레처럼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이 사이로 뿌리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로 집어넣어서 얘도 수경으로 고정을 할 수 있게끔. 높이 얘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잎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키면 잎이 안으로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바깥으로 뻗을 수 있게끔 예쁘게 이렇게 이제 심을 수가 있어요. 고정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름에 수경식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수경식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DP 해놔도 예쁘죠. 그렇지만 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아크릴을 한번 이제 제가 무슨 쓸 일이 있어서 이제 제작을 했지만 여기 한번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아크릴 박스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크릴 박스를 이용을 해서 내 샵에 이달에 뭐 이제 되게 중요한 식물이라든지 내가 이달에
이 상품이 우리 샵만의 정말 트렌드 상품이야 하는 것들을 이 안에 집어넣으시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되게 돋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크릴은 뒤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문이 열리게끔 제가 제작을 했고요. 보면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다 전체적으로 다 뚫려 있고, 이 아크릴 뚜껑에도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이런 손잡이라든지 밑에 쪽에 구멍을 많이 뚫어놨어요. 더 뚫어도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요번 달에 여름에 내가 우리 샵에 이 상품을 되게 돋보이는 곳에 우리 샵에 눈에 띄게 놓고 싶다 할 때, 자, 이런 액세서리 있죠. 이런 액세서리도 같이 DP를 해보겠습니다. 수경식물을 그냥 놓을 때랑 또 이 안에 공간에 넣었을 때 또 느낌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조금 아크릴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공간을 또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 또 해주는 역할이 이 조명인데요. 지금은 라인 조명인데 일반 조명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조명을 이용해서 이 식물이 또 돋보이게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 공간에 내가 디스플레이 할 공간에 이렇게 조명 밑에는 조명을 켜서 이 식물들이 조금 돋보이게끔 디스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뚜껑을 닫아 놓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불안한 공간에는 뚜껑을 닫아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열어 놓으셔도 식물 공기 통풍이 되는 데는 열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공간에 오늘 여름에 요번 달에 트렌드가 이제 수경식물이다 하면 우리 샵만의 한쪽 공간에 입구 쪽이라든지 고객들이 잘 보일 수 있는, 밖에서도 보일 수 있는 공간에다가 밤에도 그렇고, 밤에 불을 켜면 또 굉장히 예쁘거든요. 지금 낮보다도 밤에 켜놨을 때 또 느낌도 있고, 이 식물이 되게 귀중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면 또 이 낱개별로 구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또 판매가 더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였을 때, 예쁠 때. 이렇게. 이런 리스 보셨죠? 꽃 자재점에 가시면 이런 리스를 이용해서 이 리스를 큰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링 리스를 이용해서 18번 철사나 20번 철사 있죠. 조금 강한 철사를 네 군데만 잡아주시면 돼요. 롱로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18번 철사나 20번 철사를 고정을 조금 20번 철사랑 18번 철사를 해야 여기 이 공간이 철사가 구부러지지 않고 조금 강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리스를 연결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18번 철사로, 지금은 제가 20번 철사인데 20번 철사가 조금 더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링을 연결을 해서 지금 이런 꽃 자재점에 가시면 이런 열매 조화가 판매를 하거든요. 얘가 금색이 있고 은색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 주변에다가 그냥 우리 리스 만들듯이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리스 행인 거리를 만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얘를 공중에 매달면 행인 여기 이렇게 거리가 완성이 되고, 꽃 자재점에 가시면 지금 이런 볼 있죠. 행인볼 많이 보셨죠? 네, 이런 행인볼에다가 얘랑 같이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아까 사용했던 이 리스틀 있죠. 이 리스트를 같이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얘랑 같이 어느 정도 통일감이 되고 맞겠죠. 이런 식으로 행인 플랜트를 이 안쪽에도 달아도 되고요. 바깥쪽에도 달아도 되고, 행인 다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 사이로 얘를 빼내서 걸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양쪽으로 조금 균형이 잡혀야 되니까 양쪽으로 비슷한 거를 조금 짧게 길이감만 조금 틀리게 행이는 이렇게 약간 균형이 좀 잡혀야 예쁘게 DP가 될 수 있으니까 양쪽에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 리스를 이용해서 같이 이 행인 볼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재료는 여기 보시면 이런 나무판 우리 꽃자자점에 가서 있고요. 제가 구입한 곳도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 이런 나무판 흔하게 볼 수가 있죠. 이 나무판을 이용해서 여기에 그냥 막근만 매달았어요. 막근 매단 곳에 우리 자주 사용하는 이 생화본도 있죠. 생화볼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생화볼로를 우리 틸란드시아 일반적으로 여기에도 틸란드시아가 들어갔지만 이 틸란드시아를 이 나무판에 왜냐면 그냥 얘를 고정할 수 없으니까 살짝만 붙여서 여기에 고정을 하셔서 얘도 행인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가 생화를 붙이는 블루기 때문에 얘도 그래도 다른 거보다는 안전하겠죠. 자, 이렇게 얘를 생화블루는 조금 얘가 굳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접착력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강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접착이 되도록 잠깐 놓을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 이 박지란 아시죠? 박지란도 우리가 행인 플랜트로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특이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죠. 이 모양이 약간 박쥐 날개처럼 생겨서 이게 박지란인데 얘도 지금 수태를 막근으로 감아서 막근은 아니고 지금 카파와이어 저 같은 경우는 낚싯줄이나 아니면 지금은 금색 카파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얘를 감았어요. 감아서 여기 접착은 어떻게 했냐면 생화본드 생화볼로로 하면 정말 이렇게 절대 떨어지지 않고 강하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단하게 붙거든요. 얘도 이렇게 플랜트로 이용을 해서 이 나무판에다가 얘만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매달았을 때는 분무기로 자주 물을 줘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다육이도 이렇게 행인 플랜트로 할 수가 있죠. 넷솔 흙이라고 굳는 흙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모래 흙으로 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육식물도 이렇게 우리가 행인 플랜트로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왜냐하면 건조식물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물을 자주 주지 않기 때문에 얘도 같이 한번 걸어볼게요. 꽃집에 정말 공간 활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공간이 식물들도 많고 여러 저희도 샵도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중식물을 이용을 하면 공간 활용도도 좋고요. 그리고 보는 눈도 또 즐겁고 이렇게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려고는 했는데 그냥 시간 관계로 지금 박지란 같은 경우는 이 감는 방법을 다 아시죠? 낚싯줄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감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얘는 감는 거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 생화글루, 이 틸란드시아도 이 나무판에 여기에 같이 붙여서 나무판하고 이 행인볼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얘네를 디스플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아직은 덜 굳어서 제가 이런 나무판도 있는데요. 이런 나무판에도 이 틸란드시아 커다란 거 있죠. 커다란 것도 그냥 이렇게 틸란드시아를 매달아 놓는 것보다 이렇게 나무판을 이용해서 얘도 생화글루로 접착을 했어요. 생화글루가 굉장히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잘 붙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뭐 분무기로 분무만 주면 공간에서 공중에서도 많이 잘 살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행인 플랜트 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화 글루는 조금 마르는 속도는 조금 오래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얘가 이제 굳을 때까지는 이제 기다려 줘야 얘가 접착력이 굉장히 좋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접착이 돼요. 이 행인 플랜트는 린스가 안에도 있고 바깥에가 있어서 밖에도 이렇게 다셔도 돼요. 제가 얘하고 박지라는 바깥쪽에 한번 달아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박지란을 안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행인 플랜트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식물 심기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화기에 보면 대부분의 테라리움 하는 이렇게 유리로 막혀있는 화분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제가 이제 꽃자점에 돌다 보니까 이렇게 유리로 안 막혀있고 구멍이 뚫린 철제 화기가 예쁜 화기가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업할 때나 이런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도 화기 자체가 예쁘고, 그리고 우리가 테라리움 같은 경우는 막혀 있고 공간이 어느 정도 협소하다 보니까 다육식물을 대부분에 많이 심죠. 그래서 조금 심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형태가 테라리움처럼 약간 생겨는 철제화기인데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엽식물이든 야생화든 공간에 맞는 식물들을 다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화기에다가 조금 색깔도 그렇고 무늬종으로 심을 거는 요즘에 이런 자엽 아카시아 있죠. 자엽 아카시아도 얘가 이제 반양지에서 자라는데 빛을 받는 거에 따라서 얘가 나중에 색깔이 물이 들게 예쁘게 이제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이 반려식물 중에 하나 이 고객들이 되게 선호하는 식물 중인 거 아시죠? 이 자엽 아카시아 얘야. 그리고 하나는 무늬종, 이거는 하이포테스라고 얘도 무늬가 있는 식물이랑, 하나는 코다타 고사리라고 고사리,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심어 볼게요. 지금 이 화기의 밑에는 제가 마사토를 미리 깔아놨어요. 얘는 구멍이 뚫리지 않고 막혀 있는 거예요. 거의 정말 우리가 테라리움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배수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마사토를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깊게 깔아줬어요. 그 상태에서 흙을 식물이 올라올 정도만 배양토를 여기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식물이 올라올 높이 정도, 이거는 다 아시죠? 분갈이 잘 하시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엽 아카시아 먼저 제가 공간에 자리를 잡겠습니다. 자엽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선도 굉장히 예뻐서 이 선을 잘 이렇게 공간 있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무늬종 하이포테스 이 식물을 심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이렇게 식물이 좀 나와 보이도록 지금 이 창살에 이렇게 식물이 같이 나와 보이도록 심으면 좋을 것 같고, 자엽 아카시아랑 안 겹치게. 그리고 고사리 나무, 콩따타 고사리. 자, 이렇게 세 가지를 DP 해놓고요. 마사토를 이용하고 이제 배양토를 조금 같이 옆에 주변만 살짝 채우고요. 저희가 이 테라리움이나 이런 식물을 심을 때는 돌이랑 나무랑 이런 것들을 같이 어레인지해서 심으면 예쁜 테라리움 자체가 미니 정원처럼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정원처럼 좀 꾸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비단이끼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고목나무인데 뿌리가 죽은 나무를 제가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식물 도매점을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되게 찾았는데 어디 난집 사장님께서 이거는 정말 협찬해 주셨어요.
죽은 나무, 오래된 나무를 저에게 선뜻 주셔가지고 얘를 다 잘라서 이렇게 고목나무를 이용해서 같이 이제 심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액세서리고요. 자, 식물 위치를 잡은 다음에 식물 위치를 잡고 내가 이제 이 이끼랑 이 나무가 좀 크니까 나무를 조금 자리 잡을 공간을 이렇게 나무도 옆에서 보이게끔 이렇게 찔러 놓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자갈돌 있죠. 자갈돌을 올리기 전에 이끼 있죠. 이끼를 어느 정도 이 식물에 눌러줘야 되니까 이건 제 나름대로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뭐 저보다 더 식물들을 전문가답게 잘 심을 텐데 저는 일단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게 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끼를 자리를 잡고요. 비단 이끼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끼가 없을 때는 스칸디아 모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모스도 초록색 모스를 이용을 해서 심기는 하는데 이제 물 주기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렇게 비단 이끼를 구할 수 있으면 비단 이끼를 하시고요. 안 그러면 인조 이끼도 가끔 사용을 해요. 수업 때는. 그 다음에 마무리는 이렇게 자갈돌, 요즘에는 색깔이 이렇게 까만 돌도 있고 에그돌이 이렇게 색깔 있는 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돌, 화기 색깔이 조금 어둡다 보니까 얘 자체도 돌을 조금 색깔이 어두운 돌을 이용을 해서 식물을 심을 때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심는 게 아니라 이 화기 색깔하고 식물 색깔하고 조금 고려를 해서 제 나름 이제 고민을 해서 가져온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화기랑 식물 색깔이랑 조금 맞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이끼랑 돌을 넣었으면 마사토로 다시 한번 이 식물 어렌지 할 때는 딱 별로 이렇게 규칙은 없지만 그냥 제 나름 고객이 봤을 때 그냥 예뻐 보이는 그런 위치? 내가 앞면에서 봤을 때 그냥 예뻐 보이게 심는 게 그냥 저 나름대로. 그래서 돌을 좀 많이 이용을 하면 이 까만 돌을 그리고 어느 공간에는 조금 빈 공간도 있게끔 이 화기 자체가 조금 작아서 빈 공간을 조금 두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을 조금 비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했을 때 틸란드시아도 가끔은 여기다 이제 DP도 하긴 하는데 여기다는 넣지 않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런 액세서리를 이용을 해서 이 자체를 꾸며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식물 모든 심기를 테라리움 형태처럼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할 상품은 오늘 저희가 실습할 상품하고 거의 흡사한 형태로 심는 건데요. 토분을 따로따로 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거를 심어 볼게요. 자, 오늘 식물은 늘어지는 이제 아이비가 있고요. 얘는 아스파라거스랑 여기 이게 색깔 컬러를 이제 조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런 지리온 같은 거 컬러 종류. 그리고 이 같은 경우도 무늬가 굉장히 예쁘죠. 제가 무늬를 좋아하는데 그냥 일반 호야보다 이 붉은색 잎이 너무 예뻐서 이 환희 호야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거랑 그리고 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플랜트 박스가 이 난 종류도 같이 들어가면 생육에는 얘들이 다 틀릴 수도 있지만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네를 각각 심었기 때문에 물 줄 때도 얘만 따로 빼서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따로 식물을 심어 보겠습니다. 화기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를 쓰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구멍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마사토로 채울 건데요.
플랜트 박스를 제작을 할 때도 밑에는 다 마사토로 채워요. 흙을 배양토를 넣지는 않고요. 마사토로만 모든 밑에 바닥은 다 모든 마사토로만 이렇게 식물이 어느 정도 올라올 정도로만 마사토를 바닥을 다 깔아주시면 돼요. 얘가 이제 배수충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흙을 넣는 것보다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을 때 마사토로 하면 더 이 공간이 물을 줄 때도 깔끔하게 물을 주고 나면 흙이 튀어나와서 상품이 좀 망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마사토로 부어놓으면 물을 줘도 이게 마사토가 정말 깨끗해질 뿐이지 흙이 막 튀어나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런 이제 하얀색 분에 심을 때는 흙이 튀어나오면 굉장히 금방 지저분해지죠. 이 마사토를 먼저 준비를 해놓고요. 이렇게 토분 있죠. 토분에 맞게 각각 여기에다가 식물을 심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꽉 끼게 여 안에 그냥 살짝 이 배양 여기 안에 마사토만 채워놓고 이 구멍을 막은 다음에 이 화초 자체를 그냥 심어요. 저희 디스플레이 해주는데도 굳이 흙을 더 담지 않아도 굉장히 오래 수명이 얘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배양토를 많이 안 채워도 그래서 그냥 이 공간 맨 밑에다가 마사토만 조금 채우고 높이가 안 맞으면 조금 뿌리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도 되고 그래서 토분에 이렇게 마사토를 심고 그냥 여기에 주변에 식물을 심고요. 주변에 그냥 마사토로 채워줘요. 이 주변에 작은 공간에 채울 때는 저희 그 플라스틱 숟가락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채우셔도 더 효과적이에요. 저는 이제 나는 원래 이제 고정돼 있지만 이 식물을 이런데 식재할 때는 지금 지지돼 있는 와이어 철사를 다 빼요. 왜냐면 약간 난도 스윙하는 게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스윙을 그냥 그 식물에 심을 때는 그런 자연적인 선이 좋아서 얘는 다 이 지지된 거를 다 빼요. 일부러 이렇게 얘가 또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와이어를 다 뺀 상태에서 조금 자연적이어 보이게 이렇게 다 빼고요. 그 다음에 또 토분에 맞게 예, 지리용이 조금 작을 수 있지만 이 핑크 색깔 토분에 심을게요. 마사토로 밑에만 막아주고요. 지금 데몬이라 제가 좀 작은 토기에 여기에 넣다 보니까 조금 흙을 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심을 때는 공간이 조금 넓은 걸로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제가 이 토분에 넣고 싶어서 조금 꽉 심었어요. 네, 여러분 심을 때는 식물 잘 심는 거 아시죠? 좀 공간감 있게 심으시면 좋아요. 마사토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래서 여 위에는 마사토로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난 지리용 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니오야도 한번 심어볼게요. 얘는 이렇게 파란색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늘어지는 식물도 식물을 그래서 이 플랜트 박스에는 골고루 늘어지는 식물도 심고 컬러 있는 것도 심고 이렇게 좀 하늘하늘한 소재 그리고 난 여러가지 식물들을 심어서 예쁘게 꾸미면 사람들이 보면 식물을 볼 때 공기정화 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요. 또 예쁜 거를 또 좋아하잖아요. 저도 예쁜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 이렇게 얘도 이렇게 늘어지는 식물을 같이 이용을 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플랜트 박스를 심어 놨는데 이 하나 식물만 파시라는 분들이 계세요. 꼭 가게에 그런 분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얘만 팔고 다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식물을 또 다시 심어요. 그렇게 또 이제 약간 그런 방면에서 좀 장점이라고 보면 볼 수 있어요. 이 플랜트 박스가 좀 공간이 크면 토분도 좀 커지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큰 나무도 이 플랜트 박스 아까 이제 화면에 그 디스플레이 할 때 조경할 때는 정말 큰 토기도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나무 조금 얘보다도 한 12포트까지도 토분에 심어서 같이 어렌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토분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작은 거를 데모로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은 토분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토분 큰 거를 사용하셔도 돼요. 식물이 12포트나 정말 15포트까지도 들어가는 토분을 이용을 해서 얘를 넉넉하게 식물을 심으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플랜트 박스가 한 개가 있어서 지금 작은 걸로만 심고 있는데 이 토분을 큰 토분으로 사용을 하셔도 같이 어우러지게만 심으시면 돼요. 얘에 딸려있는 흙은 다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오늘 제가 조금 준비한 게 이 안에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토분이 작다 보니까 흙을 조금 뺐는데요. 이 식물 포토 안에 있는 흙은 다 심으셔야 돼요. 생육에 좋게는. 지금은 제가 오늘은 이제 토분을 좀 준비한 게 좀 작다 보니까 조금 흙을 뺐는데 다 심으셔야지 식물도 이제 그래도 오랫동안 생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도 얘도 마사토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식물을 심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4가지, 한 5가지 식물을 여기에 같이 어렌지를 할 건데요. 이 식물마다 제일 큰 거 있죠? 제일 큰 게 이 호접란이잖아요. 그래서 호접란이 그래도 돋보여야지 예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 앞을 보고 심어 볼게요. 얘가 또 호접란이 이렇게 스윙이 되는 게 얘 나름 예쁘거든요. 기울어 심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죠. 저는 이렇게 기울게 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똑바로 심는 것보다 살짝 식물들끼리 보이게 같이 조금 식물 자체에서도 어우러지게 얘를 심거든요. 이렇게 기울게 마사를 조금 더 부어서 높이를 조금만 조정해 볼게요. 예, 토분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보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사토를 이용을 해서 높이를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예쁜 지리용 포인트 되게끔 약간 얘는 좀 가운데서 조금 살짝 옆으로 포인트 될 만한 곳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비는 밑으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예쁘죠. 이 선들이 이렇게 늘어지는 선들이 예쁜 식물이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심어서 이렇게 늘어지게. 이 토분을 할 때는 똑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는 토분끼리 어슷하게 엇갈려서 디자인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반듯하게 서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도 토분끼리도 약간 이렇게 사선적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이렇게 DP를 하는 게 굉장히 또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똑바로 했을 때랑 이렇게 약간 엇갈려 했을 때 자연적으로 제일 보이는 거는 조금 엇갈려 했을 때. 그리고 이 식물끼리도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까 이 고목나무도 어느 한 곳에 조금 어우러지는 공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식물이 됐으면 작은 토분이 있어요. 이 스칸디아 모스 있죠? 이 모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만약에 컬러감을 제가 더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모스를 작은 토분에 얘를 집어넣어서 여기 토분이 있네요. 이런 토분이 크기별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작은 토분을 이용을 해서 이 토분에 이 컬러를 이런 모스 컬러가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이 공간에 같이 얘도
이 스칸디아 모스도 물을 줄 때 이 각각의 식물들을 물을 꺼내서 주셔도 되고요. 이 안에 부을 때는 밑에 마사토기 때문에 그냥 물을 같이 이렇게 주셔도 돼요. 그리고 각각 식물별로 만약에 물 주기가 틀린다 하면 저는 이제 걔만 빼서 물을 주고 다시 집어넣어요. 그 공간에. 그러니까 이제 모스. 그리고 이런 작은 거는 액세서리로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돌려볼게요. 얘네들은 내가 공간에 어느 공간에 이렇게 포인트 주고 싶은 곳에 이게 높이를 하려면 얘가 높게 있어야 예쁘죠. 그럴 때는 이 이제 돌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돌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자연적이어 보이는 그런 돌도 좋고요. 원예적으로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막 식물을 어떻게 뭐 같이 어렌지하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심었을 때 정말 예쁘게 DP해 놓으면 고객층들이 한눈에 예쁘게 보이니까 더 이제 판매도 더 잘 되고 그런 걸 위주로 이렇게 상품을 좀 만들다 보니까 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돌을 이용해서 이 사이사이를 마무리를 메꿔 볼게요. 얘랑 같이 공간에 이끼도 사용을 하면 더 초록 잎이 있어서 얘네가 공간이 더 실제적으로 정원같이 예쁘게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이끼를 사이사이에. 그리고 이때는 얘는 비단이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는 화분 위에도 그냥 작게 화분 위에도 얘를 올리고 여기 보이는 공간에는 화분을 올리고 이 돌이 있죠. 돌로 옆에를 같이 이렇게 꾸며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토분은 그냥 여기 보면 이렇게 식물 위에 그냥 얹어요. 식물 심은 위에 얘가 액세서리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러브라는 색깔, 그러니까 글씨도 직접 쓰기도 하고 토분의 글씨도 잘 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마지막 데몬 상품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난이랑 여러 가지 식물을 이용을 해서 이게 사무실 공간에 들어가도 만약에 이 난이 실제적으로 더 쉽게 금방 지겠죠. 지고 나면 지저분해지니까 난 화분만 빼서 또 난을 교체를 해줘요. 그러면 계속 그 공간에는 이제 돈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화사한 거를 원하는 공간이 있어요. 꽃을 보기를 원하는 공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생화나 계속 피고 지고 햇빛을 보면서 피고 지고 하는 꽃들은 힘든데 이런 난 종류 같은 경우는 공간에 들어가도 충분히 두세 달을 길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꽃 같은 경우는 난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색깔 컬러를 이용을 해서 포인트를 줘서 플랜트 박스를 어디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내 집에다가도 말하자면 미니 정원처럼 이렇게 예쁘게 꾸미면 이런 상품도 굉장히 잘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받으신 식물 지금 실습 소재가 있죠. 소재를 가지고 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받으신 것 중에는 이렇게 이끼랑 이끼도 있고요. 이끼 안에 울타리도 하나씩 집어넣고요. 이 나무 종류도 있죠. 아까처럼 저처럼 이제 고목나무를 많이 구할 수는 없어서 저 시중에 파는 이런 나무 껍질 있죠. 두꺼운 이런 걸 넣어드렸는데 이 나무 껍질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DP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끼랑 그리고 돌도 다 받으셨죠. 빠지신 분 없으시죠? 그리고 아까 마사토 2봉지씩 다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식물은 이렇게 난이랑 4가지. 지금 무늬 종류가 지금 버킨 콩고가 있고요. 이게 화니오야처럼 이렇게 무늬들 다 예쁜 게 가셨겠죠?
자, 이렇게 다 도착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철제 확인은 우리가 자재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식물을 바구니로도 해봤거든요. 근데 바구니를 하다 보니까 다육 식물 같은 경우는 물을 자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화기를 바구니로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물을 조금 자주 주는 식물을 심을 때는 바구니 밑에가 조금 썩기 때문에 이런 철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용이라든지 내 샵에다가 DP해 놓기는 이 철제용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 철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저 플랜트 박스 심었던 것처럼 마사토를 거의 한 개 반을 부어주시면 돼요. 반 정도는 나중에 식물 위에다가 부어주실 거고요. 얘를 다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배양토는 드리지 않고요. 이 지금 부어놓은 상태에서 옆에다 놓고 얘를 어느 정도 다 부어 놓으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아까도 여기 부어 놓고 여기에서 마사토를 흙 위에다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두 봉지가 아마 거의 딱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딱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봉지를 다 부어주시면 돼요. 부어주시고요. 난 먼저 제가 심을게요. 이 난도 맨 밑에는 마사토로 채워서 공간을 채워주시고요. 밑에 배수가 잘 되게. 그 다음에 난 뿌리를 벗겨서 캡을 벗겨서 나는 이 공간에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공간에 채워주고 마사토로 여기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난을 하나 심어 놓고요. 이때 저는 이제 철사를, 와이어를, 지지대를 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이게 흔들리는 게 싫다 하시면 안 빼셔도 되는데, 저는 일부러 이런 난 자체적으로 스윙하는 게 좋아서 이 와이어를 빼거든요. 이 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공간에 디스플레이 할 때 흙을 더 채우지 않고 이렇게 심거든요. 근데 굉장히 식물이 쉽게 죽지 않고 생명력이 강하게 오래 잘 자라더라고요. 물만 관리만 제때제때 잘 주고 하니까 거의 1년 넘게도 이대로도 잘 살잖아요, 식물은. 그리고 계절별로 많이 컸을 때 그때 이제 교체할 때 사무실 공간에 교체할 때 한 번씩 그 식물을 빼고 작은 식물로 또 교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주 식물을 교체하지는 않아요. 이런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토가 딱 맞게 심어도 물을 잘 주고 한 번씩 영양분을 심을 때 주면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자랄 수가 있거든요. 이 식물 같은 경우. 그래서 오늘 들어갈 식물들 4개를 다 심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얘를 마사토를 평평하게 놓는 게 아니라요. 내가 높게 하고 싶은 거 있죠. 식물을 높게 하고 싶은 데는 마사토를 조금 많이 밀어서 조금 높은 공간을 만들고요. 만약에 난 같은 경우가 좀 키가 얘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마사토로 조금 살짝 밀어놔서 낮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오렌지를. 저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반듯하게 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눕혀서 하면 얘가 살짝 들려져요. 그래서 이 토분을 살짝 이렇게 제가 잠깐 보이게 치울게요. 얘가 이렇게 식물을 똑바로 심으면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얘네를 토분을 이렇게 엇갈리게 어슷하게 심을 거라서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서요. 그리고 하늘하늘 거리는 난이 굉장히 예쁘죠. 자, 그 다음에 조금 큰 거 있으면 큰 화분을 위주로 먼저 이렇게 오렌지 하시면 돼요. 얘도 내가 조금 토분이 어느 정도 보이게 얘를 이 화기를 사용을 하지만 토분 나름대로 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토분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토분이 살짝 보이도록 전체적으로 반 이상이 보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토분이 심겨졌다는 것 보이도록. 그리고 하니호야가 조금 예쁘게 진하게 물들으면 더 예쁠 텐데, 그죠? 제 거는 조금 살짝만 붉은 잎이라서. 그래도 이 버킹콩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셔도 되고요. 바깥쪽으로 얘를 다 놓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안에 서로 식물들끼리도 이렇게 바라보게 서로 어슷하게, 그래서 똑바로 심는 것보다는 식물 그 생김새대로 심는 게 좋거든요. 식물이 만약에 이렇게 스윙을 한다 하면 스윙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식물을 조금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간을 주셔야지 이런 돌이라든지 이끼라든지 이런 공간이 좀 보이도록, 밑으로 봤을 때 너무 이 돌이랑 이 화분들이 붙여 있지 않고 이런 돌도 보이고 이끼도 보이고 이런 식물들이 보일수록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 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끼를 이제 자리를 잡아서 내가 보이는 곳에 이끼가 한 2개 정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내가 울타리를 만약에 밑 가운데를 빈 공간을 뒀으면 이 울타리를 치셔도 되고요. 이 액세서리로 여러 가지로 예쁘게 자기가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니까 예쁘게 한번 꾸며보세요. 그리고 마무리로 아까 조금 마사토를 다 붓지 않으셨으면 그 주변에 이제 마무리로 마사토로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끼가 붕 뜨지 않도록 이 마사를 이용을 해서 얘를 부어주시면 돼요. 이끼랑 돌 사이를 메꿔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나무 있었죠. 이 나무는 이렇게 길게 통째로 쓰셔도 되고요. 얘를 반을 이렇게 부러뜨려서 나누어서 어느 한 공간에 나무도 예쁘게 DP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돌이라든지 나무는 이 마사토로 남겨놓으셨다가 마사로 다 고정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재료를 이용해서 다 사용하셨죠? 재료 드린 것 중에서 제가 다 사용을 했고요. 만약에 이런 정말 작은 토분이 자재점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토분도 이용을 해서 이런 토분은 그냥 이런 화분 위에만 올려놔도 액세서리 역할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만의 이제 또 샵에서 제가 하는 저만의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착안해서 쓰셔도 되고 더 잘하실 텐데 많이 조금씩 새로운 상품이라 생각하고 한번 한번 시도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